뭐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요즘에? 어쨌든 이 분양을 내놓으면은 이 가격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는데 이것들이 이제 대출이 막히고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다 보니까 좀 어쨌든 저는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동안 시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꺼지는 것도 상당히 급하게 꺼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확 꺼지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까지 얼어붙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또 방송 용어 좀 그러지 모르겠지만 받은 글이 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뭐 건설사가 위험하다, 뭐 등급이 네, 나가지고 맞아요. 그 받은 글이 상당히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방증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지만 또 서민들이나 어쨌든 국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한 그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 또한 녹록치 않은 그런 많은 벽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ATV를 해줬지만 또 하나의 더 벽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막혀지는 것 상에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을 좀 열고서 확실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감히 민주주의 자유경제에 맞는 이 시장, 부동산 시장을 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은 민주주의인 만큼 좀 열어주는 것도 상당히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정말 국민들이 그렇죠. 진짜로 집을 필요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출을 받고 어디서 돈을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다 계획이 있는데 이런 정부의 발표 하나라든가 아니면 이 금리 하나의 숫자 하나에 상당히 민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이 예전에 돌아보면 저작거리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정책을 하는 이 팬을 잡으신 분들이 정말로 바닥을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아, 이 방향은 이렇고 이러면서 정말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실 건 알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게 이게 참 되게 와닿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오를 때는 사실 뭐 어떤 사업하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참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삶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전문가라든지 뭐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뭐 정치적인 거는 언급하고 싶지 않겠지만 외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딱 자기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기존에 했었던 소위 말하는 선거 기간 때 도와줬던 사람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시장의 요구들은 조금 더 뭐 속도감 있거나 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좀 전면적으로 네. 좀 개방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집도 많이 짓고 싶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집은 집대로 못 짓고 살려고 한 사람 마음대로 못 사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마도 공급 부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힘차게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 즉 그것을 갖다가 소비할 계층 쪽에서 마음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분양 자체를 하더라도 미분양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오기 전에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들여다 보니까요. 7월, 8월, 9월, 10일, 10월 달까지 이렇게 거래량을 볼 때 7월 달에 645건, 8월 달에 674건, 9월 달에 614건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신고할 수 있는 기간들을 준다는 걸 감안할 때 지금 10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확정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614건은 아마도 또 십몇 년 만에 최저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작년에 대비해서 볼 때 지금 거래량 자체는 거의 85% 이상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볼 때 지금 정부 일각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원 장관님께서 사실 전체의 현재의 그 주택 가격의 수준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 수준으로 거품이 많이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단기간 내에 급하게 급락하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경착륙을 할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착륙을 시키지 않고 경착륙을 했을 때는 우리 국내 경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말미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부분을 풀어서 뭔가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를 많이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취득세나 또 거래와 관련된 양도세 이런 부분들의 지금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양도세에 있어서 중과뿐만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기본 세율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본다면은 굉장히 증가했는 걸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등의 어떤 개정 등을 통한 거래 비용 자체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조치 부분들도 조금 준비하고 있는 카드에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나마 그런 준비라도 있어야만이 국민들은 정말 정부가 경착륙시키지 않고 연착륙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락 부분에 대한 위축, 경기 위축을 피해갈 수 없다면 그 충격파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정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이게 시장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 내놓으면 또 적응하고 뭐 하나 내놓으면 계속 적응하자니까 학습 효과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도 마치 뭔가를 내놓으면 또 변화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이 시장이 이제는 뭔가를 내놓으면 그에 대한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존적으로 움직였는데 뭔가 자꾸 이 학습 효과가 이러다 보니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심리에서 집을 갖고 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살려는 사람도 뭔가 좀 바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학습이 된 효과가 너무 오랫동안 동안 이게 학습이 됐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교수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좀 확연한 이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이 시장을 변화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어쨌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소위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책의 그 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을 맞습니다. 중요시하게 하는데 너무 변동이 많고, 또 해외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이라는 게 보완하는 형태 정도로 그치지 완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뭐 집을 사라 말아라 빌려준다 안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 발생하는 비용들 사실 조세로 집값 잡겠다라는 건 이건 정말 위험한 그렇죠. 발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세로 어떤 뭐 가격을 통제를 하고 또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축소되고 산업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거래가 동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적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좀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제가 뭐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 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이제 왜곡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줘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미분양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영구히 덮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정부도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시장 전망을 수립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 등으로 해서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거래 비용 자체를 줄여주다는 것은 지금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심리를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주는 따뜻한 어떤 그런 그 혈액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시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시중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다만 그 돈들이나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전반적으로 골고루 있게 이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금융권 쪽으로만 지금 쏠리는 현상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돈맥 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러한 그 자금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곳곳에 어떤 신체 곳곳으로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 경제 전반에 있어서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노력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지금 뭐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 자체를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경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